안녕하세요. 미세스 에일린입니다. 요즘 진짜 너무 더운데 어떻게 시공하고 계시나요? 진짜 6월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뜨거운데 한여름엔 어떻게 하나 걱정입니다. 일이 없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일하다 잘못될까를 걱정하고 있다니 이건 행복한 고민 같기도 합니다만, 네. 암튼 오늘도 다소 불편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사연 있는 꼰대 팀장의 이야기라고나 할까요? 일하다 보면 내 방식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팀장은 더 어려운 방식대로 하라고 한다든가, 나도 나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막 썩내면서 다시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완전 자기가 법인 그런 꼰대 같은 팀장님을 겪어보셨나요? 제임스가 딱 그래요. 진짜 꼰대 오브 꼰대. 근데 이런 팀장님들도 사연이 다 있더라고요. 물론 이건 저희만의 사연일 수도 있지만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네,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 제임스가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왜 저러지? 속으로 되게 궁시렁궁시렁 됐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임스가 본인 현장에서 본인의 방식대로 하길 요청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제임스가 특별히 자기 방식을 고집스럽게 요청한 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청드린 대로 안 돼 있을 때 말이죠. 제임스도 고집도 세고 호기심이 많아서 자기가 될 것 같은 거는 기어코 직접 한 번은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본인도 안 해본 방법이 없긴 한데, 그 중에 문제가 됐던 방식, 그리고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방식은 아무리 내 몸이 편해도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이야 그 방식이 편하지만 나중에 보수 시공으로 더 힘들 걸 아니까요. 보수 시공은 내 시간, 금전적 비용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님과의 관계도 되게 까끌해져요. 그래서 제임스는 본인이 해봤을 때 쉽더라도 결국 문제 생겼던 거나 두 번 일해야 하는 그런 방식은 단호하게 내 현장에서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는데요. 이제 다른 팀도 경험해보신 분들 중에 각자의 방식을 존중해줘라 뭐 하시면 문제가 되는 방식을 몰래라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임스가 그분이 시공하는 걸 뒤에서 바짝 볼 수가 없고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이제 몰래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셔서 문제가 안 생기면 좋지만 꼭 그 부분에서 뭔가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시공자인 내가 편하려고 하는 그런 시공 방식은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공하는 것도 아니면서 네,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지만, 네, 타일 시공 일을 선택하신 건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닌 나잖아요. 하필 정말 힘든 일을 선택하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각오도 어느 정도는 하셔야 한다라고 제임스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힘들더라도 내가 붙인 타일이 예쁜 외형을 오랫동안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여러분이 선택한 이 일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임스를 보면 제임스도 정석 시공을 하는 건 아니지만 현장 상황이 이 지경인 걸 감안해서 엄청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좀 덜 무거워야 하니까 접착제에 밥 막 몇 군데만 똥 찍어 바르고, 비벼서 시공하는 거 힘드니까 벽에 그냥 툭 얹어서 평탄으로 단 맞추고, 방수 대충 바르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 시공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리고 해오라는 대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팀장 책임이거든요. 근데 팀원 생각대로 해서 잘못되는 것도 팀장 책임이에요.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님이든 인테리어 업체에서든 누구한테 연락을 주겠어요? 내가 일을 다이렉트로 연결했던 그 팀장한테 주겠죠.
그럼 그거 처리하러 팀장은 누구를 보낼까요? 문제를 일으킨 그 팀원을 또 보낼 수 있을까요? 그 팀원이랑 같이 가서 뭐 봐라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건 팀장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현장을 책임지는 게 각 공정의 팀장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부분은 예민하고 아주 민감하게 원천봉쇄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꼰대처럼 보이는 거고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난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워닝을 여러 번 줬는데도 후임이 맘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싫은 소리 듣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팀장의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까지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이 고집대로 해서 문제가 생긴 걸 내가 책임져야 한다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일단 팀장이 시키는 건 팀장 본인이 그렇게 해봤을 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섰으니까 시키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보는 거죠. 했는데도 안 되면 뭐 그건 팀장님께서 네. 나중에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을 맡았을 때나 아니면 허락을 받았을 때 마음껏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현장이 최대한 문제 없이 마감되는 거니까요. 팀장이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요청한 걸 제대로 해내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이 생기고 노하우랑 실력이 느실 거예요. 또 만약 뒤에서 조력자의 역할로 일을 하신다면 시키는 거 잘하고 눈치껏 준비해 두시는 게 실력이거든요. 기공이 원하는 대로 조력을 잘 하는 만큼 나도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시킬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눈치도 실력이라는 겁니다. 뭐 성격이 원래 좀 시어머니 같은 그런 성격이라 꼰대처럼 구는 팀장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면 그땐 뭐든 시도해보세요. 그게 아니라 조금의 찜찜함이라도 남는다면 팀장님께서 요청하시는 방식과 셋업대로 일단은 가보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인간문화재급의 목수님을 뵙고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 분야에 40년을 있었는데 다들 꾸준하질 못해. 그렇게 일당 10,000원 더 준다고 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더라고. 돈 따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배우는 게 없어. 그냥 이도 저도 아니게 끝나는 거지. 꾸준히만 하면 돈은 따라와. 대신 꾸준히 파고들어서 하긴 해야지. 만약 이 목수님을 떠난 분들께서 이 목수님께 계속 배우고 같이 일하면서 이분의 방식을 복제했더라면 더 많은 분들이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문화재급까지 가실 수 있으셨을 텐데 조금만 배우면 다 알았다 생각하고 더 쉽게 일할 수 있고 당장의 대우를 좀 더 잘해주는 곳으로 떠나버린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 물론 그냥 일을 생계수단으로만 생각하신다면 그럴 수 있죠. 네. 암튼 꼰대 같은 팀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구구절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니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꼰대 같은 제 남편을 제가 이해해 보려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